학생들은 1등급이 4% 싸움이에요. 4%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4%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갈리고 있는데요.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집중, 너에게 선물하다. 뒤집는 순간, 우리의 1분 1초는 실전이 된다. 안녕하세요. 다산 QEM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 하고 달력을 봤더니 벌써 6월 25일이에요. 곧 있으면은 이제 7월이 되고 7월은 또 어떤 달이냐면 학생들에게는 이제 방학이 있는 달이죠. 그럼 또 방학은 뭘 해야 되는 달이냐? 미뤄왔던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라면은 뭐 학생들에겐 공부죠. 공부들을 차곡차곡 해내가면서 본연의 실력을 쌓아가는 기간으로 맞이해야 할 텐데요. 네, 그런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말 중요한 시간 어떻게 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자 이제 다산 QM 효자학원의 7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떤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요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저희와 같이 하시면은 아이들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지역의 그 다산 중학교는 오늘부터 이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중간고사를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치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많이들 치고요. 그쵸? 다음 주에 많이들 치고, 좀 늦은 학교는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지금부터 저희는 민성원 연구소의 컨설턴트들은 지금 이제 3주간 기말고사의 비상대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기말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난이도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 쳤던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등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프로그램 한번 저랑 볼게요.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자, 7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다산 QEM 효자학원, 그 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다산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있어요. 지금 저희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지금 수학과 영어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보강을 막 해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산고 그 내신을 이번에 이제 해보시고 조금 다른 학원에서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미진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저희랑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또 상담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다산고 내신을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다산고 기말고사를 준비를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산고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뭐 세특도 준비하고 이러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아주 아이들이 확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풀어지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요거를 잘 이렇게 쪼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기말고사 때까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좀 놀아라 이렇게 하는 순간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이러다가 일주일, 2주일 정말 슉슉 너무 잘 가거든요. 이 소중한 일주일, 2주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8일부터 저희가 이제 8월 말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저희가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을 예비고일 학생들을 정말 다산 지역에서 학교를 좀 잘 보내고자 지금 이제 아이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지금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를 어디로 선택할지에 대한 이슈가 지금 어머니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텐데 이 고등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타겟팅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내가 과연 몇 등급을 받을지 에 대한 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QEM 학원에서는 관내에서 남양주 그리고 구리 그리고 진접, 도농 이 지역에서 고등 선택을 위해서 그 학교의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학교가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있어 왔는데 올해에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AP 테스트라고 해서 Advanced Placement Test 고등 선택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날짜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친구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실력을 그 판단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가 몇 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아이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산 QM 효자학원 내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남양주 지역의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테스트를 보고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전화 아니면 오규민 원장님께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별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이제 고등 선택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날짜는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고1 이 주요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지금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이제 갈피가 잡혔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몇 등급이 나왔을지 과목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피가 잡혔으니까 이 친구들 남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로드맵을 제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민성원 소장님께서 오시고요. 자, 민성원 소장님. 자, 민성원 소장님께서 뭐 이렇게 명불허전이죠. 그냥 그 우리나라 입시의 대가 20년 동안 입시를 하셔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종류의 입시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2028 발은 이제 또 새롭게 바뀌는 입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니까 7월 15일 11시부터 2시까지 다산 QM 효자학원 고등 선택 설명회 많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인사이트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하죠, 또.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저희가 굵직굵직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산고등학교가 7월 22일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방학 프로그램이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태 선생님이라고 저희 대표 수학 강사이시죠? 김경태 선생님께서 자, 이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고2 학생들 이제 수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투를 진행을 하시고 방학 프로그램으로 미적 특강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적 특강. 그래서 미적을 아직 한 번도 안 돌아본 친구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적을 마지막으로 본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다 했었던 친구들도 이제 다시 이거를 꺼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었던
그 잠재 의식에 있는 나의 미적을 다시 이제 깨워내야 돼요. 그래서 미적 특강을 통해서 나의 미적 스피릿을 막 깨우는 그런 작업을 좀 해 놓아야 돼. 해 놓아야지 겨울방학에 미적을 정말 빡세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2학기 과목이니까 수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10시부터 12시까지 미적 특강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또 고2 아이들 김경태 선생님한테 미적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타 또 여름방학 스케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짜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 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7월 22일부터 14일까지는 8월 14일까지는 방학 프로그램이 개강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네요. 이벤트가 있네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공부원리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공부원리 캠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뜨겁게 공부할 결심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민성원 연구소 대치동에서 이제 저희가 공부원리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QM 효자학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줌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전국의 많은 그 학생들이 공부원리 캠프를 지금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자산 QM 효자학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줌으로 접속해서 친구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따로 관리해서 공부원리 캠프를 제가 팔로우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줌으로 듣지 않고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소장님의 공부원리 캠프 영상을 틀어주고 제가 팔로우업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잘 그렇게 챙기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요것도 또 많은 신청 그리고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월요일,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인데 9시부터 4시까지. 9시부터 4시까지 요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굵직굵직하게 7월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자면 첫째 주는 일단 다산고 친구들이 기말고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모든 영혼을 다 담아서 다산고 친구들 기말고사를 잘 보아야 하고요. 자,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AP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주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7월 15일에는 민성원 소장님과 그리고 최병철 원장님, 그리고 다산 QM 효자학원에 출강하는 모든 A급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고등 선택 설명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등 바뀌는 입시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산고등학교의 그 방학이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니까 방학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공부원리 캠프는 초등학교 초4부터 고1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7월 29일 월요일 그리고 7월 30일 화요일 그래서 첫째 날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둘째 날은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그리고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말 알차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정말 다산 QM 효자학원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르면 아이들이 정말 또 한 단계, 두 단계 도약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학년이 바로 지금 예비 고1이에요. 자, 이제 지금 중3 어머니들 이제 좀 중3 어머니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설명회에서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입시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중학생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 나는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비 고1이다. 더 이상 중3이 아니에요. 예비 고1.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세미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언제까지? 내년 2월 달까지 굉장히 고등학교 준비를 탄탄하게 해 나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AP 테스트를 한번 진짜로 무조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AP 테스트. 그래서 고교 선택 AP 테스트를 무조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1번.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시험을 쳤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가온고 시험을 쳤는데 너가 지금 너의 실력으로는 가온고를 갔을 때 내년에 2028 기준, 그래서 1등급이 10%라는 그 기준 잣대를 가지고서도 너가 한 2등급 혹은 3등급밖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게 어떤 건지, 왜냐면 아이들은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 점수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7월 29일, 30일 날 공부 원리 캠프를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뀐 입시가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가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혹은 2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혹은 3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아주 비주얼라이즈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내가 2등급을 받으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3등급을 받아선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원리 캠프를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뀐 입시를 치룰 우리 예비고1 아이들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고요. 입시가 바뀌는 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곳에서 설명회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 자, 이제 제가 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곳 저곳에서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바뀐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예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 호소인들이 이제 나와서, 전문가 호소인들이 이제 많이 등판을 합니다. 전문가 호소인. 내가 전문가다 하고 이제 나타나는 전문가 호소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 호소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마시고 저희 민성원 연구소, 지금 민성원 소장님께서 20년간 이제 대입을 치르면서 작년에만 서울대 의대를 3명을 보내셨어요. 민성원 소장님께서. 그것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입시 전략을 정확하게 입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거에 만든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바뀐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전략을 계속해서 지금 매주 목요일 엄마학교에서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입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산 QEM 효자학원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와 함께 지금 예비 고1 아이들, 대입을 준비하면 우리 친구들 정말 지금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수준에서 더 높은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는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입시에서 성공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이가 지능이 일단 좋아야 돼요. 이거는 좀 아픈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고요. 아이가 지능이 조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높은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잘 설계된 프로세스 안에서 실력을 다져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전략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 선택이에요. 고등 선택. 그래서 뭐 이것저것에서 하시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진실이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가 가짜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어머니들의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전문가 호소인들의 말을 듣지 말고요. 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 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매주 목요일 11시 엄마 학교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음? 고등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그 고등 선택에 대한 이야기. 다산 남양주 지역에 맞게 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는 7월 15일 설명회에서 그때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 1599-8884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설명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렇게 오시면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AP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그 수준을 진단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등 선택 설명회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 원리 캠프를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알차지 않나요? 저 7월달 프로그램이 요대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 다산 QEM 효자학원의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서머라이즈를 좀 한다면 자, 우리 예비고1 아이들 2028 수능을 보게 될 예정인데요. 그 친구들은 내신이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내신 1등급이 지금 선배들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1등급이 4% 싸움이에요. 4%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4% 안에 드느냐 못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갈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고1이 되는 지금 중3 예비 고1 학생들은 10%가 1등급이 돼요. 10%가 1등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위 네임드 학교를 가고 싶다면 그쵸? 소위 네임드 학교를 가고 싶다면 올 1등급을 받을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올 1등급을 받을 학생들이 대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올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올 1등급을 받을 친구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를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올 1등급을 받아야만 하고 요거는 머스트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올 1등급을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 1등급을 받고 난 다음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그 바람을 갖고 있다면 올 1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수능 준비는 또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요 이슈거든요. 제가 이제 소장님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능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고등 가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 가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고등 가서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제가 고등 가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너무너무 바빠요. 3월 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들 스케줄을 보면 3월 달에 들어가서 일단은 학교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된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한 달이 지나가요. 그리고 4월 달이면은 중간고사 준비를 해요. 그렇죠?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5월 달에 중간고사 이제 4월 말 5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수행 평가가 미친 듯이 나와요. 그럼 수행 평가를 막 정리를 하다 보면 6월 달에 이제 설은 안 치지만 6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치고요.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돼요.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7월 달에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 정신없이 이제 세특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방학이 되고요. 방학이 되면 뭘 하냐면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2학기를 또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1학년 때 지금 수능 준비를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는 상태로 1학년 2학기를 또 똑같이 1학년 1학기처럼 지내다 보면 겨울방학이 와요. 그럼 겨울방학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2학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능은 고3 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안 나오는 거죠. 수능 최저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기말고사 끝나고 뭐가 끝나고 해서 뭐가 끝나고부터 시작을 하면은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한다고 하지만 내일이 계속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today는 없는 거예요. 계속 tomorrow인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수능도 계속 내일부터 뭐 끝난 다음부터 뭐가 끝난 다음부터 깔끔하게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깔끔한 건 없어요. 해서 수능은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성원 연구소는 고등학생 아이들을 수능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성원 연구소를 다니는 아이들이 수능을 최저는 당연히 맞추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지금 좋은 학교를 노리고 있는 아이들이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의 그 수능 그 컨텐츠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거든요. 이 수능 컨텐츠를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아이들을 내신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동시에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예비 고1 아이들 대상으로. 자, 그러면은 수능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다산 중학교 지금 뭐 전교권 아이예요. 제발 보내주세요. 저한테 제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수능형 아이로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되게 빛나는 성적표인데요. 전교 2023년 1학기 전교 1등 성적표예요. 이거는 이제 QEM 학원에서 나온 그 성적표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산 QEM 효자학원은 민성원 연구소와 QEM이 함께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QEM 학원은 이 동네에서 내신을 정말 다 하고 있어요. 전교 1등 아이들이 전부 다 QEM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민성원 연구소는 수능 컨텐츠가 아주 탄탄한 곳이에요. 저희는 수능의 성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 QM 효자학원에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을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성적표 한번 볼까요? 자, 빛나는 성적표입니다. 석차 등급. 이런 성적표가 어, 지금 제가 관리하는 학생 중에서 이런 성적표가 2명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수강자 수 가운고예요. 수강자 수 304명 중에서 문화 1등급 나오고요.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원 1등급뿐만이 아니라 지금 1등급뿐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이 성적표 정말 탐나네요. 네. 수학 전교 1등. 자, 문학도 전교 1등, 수학도 전교 1등, 영어도 전교 1등, 물리학도 전교 1등, 화학도 전교 1등, 지구과학 전교 1등, 정보 전교 1등, 중국어 전교 1등. 와, 이렇게 해서 자, 흠결 없는 이런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QEM 효자학원에서는 이런 성적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능 성적도 11111 이렇게 나와서 모든 그 수능 최저를 다 맞추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QEM은 정말 그 내신을 어떻게 해야지 이 동네에서 내신 전교 1등이 나오는지, 1등급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P 테스트를 본다는 거, 그러니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그러니까 그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떤 등급이 나올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AP 테스트를 신청해 주시면 우리 아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한지, 그래서 어떻게 요 등급을 올려갈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수능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내신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이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내신 준비하는 게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등급 10%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쵸? 그럼 모두 다 또 내신으로 돌진합니다. 돌격을 해요.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저 깃발, 내신 1등급 깃발을 뽑기 위해서 모두 다 이제 러쉬를 할 거예요. 그쵸? 다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 거기에다가 수능까지 준비를 해 놓아야지 이 피스가 그러니까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의 퍼즐은 내신이랑 수능이랑 같이 가져가야지 내신 1등급만 가지고 가서는 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신만 맞고 수능 최저 못 맞아서 대학을 뭐 2단계 혹은 3단계 낮춰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픈 경험 우리 아이에게 안겨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 아이 실력에서 2단계, 3단계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은 저희 민성원 연구소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설명회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수능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게 또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영어 언제 시작했나요? 우리 아이 영어 0유부터 보내가지고 0유 3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5살부터 영어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노벨도 읽고 해리포터를 3학년 때 읽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렉사일 지수가 얼마였고 AR이 얼마였고 했었던 그런 친구들의 영어의 리즈 시절은 보통 초6에서 중2 요때가 이제 우리 아이의 영어 전성기입니다. 영어 전성기예요. 되게 슬픈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풋을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초6에서 중2 정도가 요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 이제 무슨 공부해야 되죠? 수학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학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영어를 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요게 뭐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떨어지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요거 둑을 좀 막아줘야 돼요. 요 둑을 좀 막아줘서 요거를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수학을 해야 되니까요. 요걸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 그럼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1등급이 잘 나오는 아이들의 그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막 하루에 영어 3시간씩 하던 그 정도를 고등학교 때 영어 3시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학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건 너무 잘 해 놓으셨는데 요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저희 다산 큐엠 효자학원에서 저희 영어과 선생님들이 정말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모의고사 때부터 그 기미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수능이 참 어려웠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계속 그 조짐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수능도 지금 어려울 예정이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는 수능 영어 1등급은 우리 아이 초6 때 수능 봤는데 1등급 나왔어. 98점 나왔어. 97점 나왔어. 이랬었던 어머니들 이제 다시 그 각을 잡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가 완성되었었던 초6에 완성되었었던 어머니들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신 다음에 수능을 각 잡고 수능 영어를 다시 준비를 재점검을 좀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요 정도만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정도의 양으로 지속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산 QM 효자학원의 이상하 선생님 그리고 조한나 선생님께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몸을 담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와 그 다음에 내신 영어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AP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영어 내신 같은 경우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양이 중3 지금 중3 내신이 그러니까 강남권이 아닌 이상 그냥 다 똑같아요.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3단원, 4단원이었죠. 3단원, 4단원. 3단원, 4단원의 그 본문 내용을 A4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기껏해야 한 장 조금 넘어요. 한 장 반 정도? 한 장 반. 요거는 정말 또 요 정도의 그 양은 저희 그 민성원 연구소에는 암기반이 있어요. 암기반을 다니는 아이들은 요 정도면은 한 30분이면 외워요. 30분이면 외워요. 그러면 한 단원 30분, 그 다음에 3단원 30분 외우고 4단원 30분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문법은 이미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문법 점검 한 1시간 해서 한 2시간 하고 그러면은 본문 외우는데 1시간, 문법 보는데 1시간 해서 한 2시간. 그러니까 영어 좀 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제 대화문 있죠. dialogue, conversations 그런 거를 1시간 정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영어가 점수가 웬만하면 나와요. 정말 달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 한 요 정도만 해도 한 97점 정도 나오게 제가 공부시킬 수 있어요. 한 4시간만 주시면. 그쵸? 근데 자, 이제 그래서 중3 아이들, 영어 공부 한 4시간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좀 영어 좀 하는 아이들이요. 한 4시간 정도만 하면은 웬만치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갑니다. 자, 이제 이 친구들 다시 이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교과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1, 2단원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자, 이제 1, 2단원의 본문 내용이 한 3페이지. 그러니까 한 2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 3페이지 정도의 그 본문 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등판합니다. 왜냐면은 중간고사가 4월에 보는데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모든 지문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가 들어가고요. 한 20지문 들어가요. 20지문. 20지문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제 부교재가 있을 수 있어요. 부교재. 부교재도 모의고사 기출 모아놓은 그런 부교재들을 많이 쓰니까, 그럼 거기서도 한 20지문 들어가요. 요게 한 에버리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의고사 지문 한 40개 플러스 교과서 2 챕터가 중간고사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걸 쭉 정리해서 지문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공부량의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배. 그럼 공부 좀 하는 아이들 제가 한 4시간 공부시키면은 4시간 공부시키면은 얼추 다 맞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한 15배? 한 60시간은 공부시켜야 돼요. 빡세게. 요게 공부가 되어 있는 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의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머니들이 산술적으로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과목이 영어만 있나요? 국어는 또 어떨까요? 국어의 그 범위도 제가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국어의 범위. 자, 교과서 또 한 두 챕터 들어가요. 챕터 2개. 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교과서에서 뭐 이육사의 시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한번 훑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육사의 시 한 5개 더 플러스 5개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영어는 모의고사 봤는데 뭐 국어는 안 보나요? 보죠. 자, 그러면은 국어 지문, 국어에 문학 지문들이 나왔어요. 국어에 문학 지문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국어에 문학 지문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연계 지문이 또 들어갈라 치면은 또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쵸?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국어 시험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국어 공부는 또 언제 해놔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놔야 돼요. 그래서 문학도 지금부터 돌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빨리 끝내고 고등학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어는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들을 많이 돌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문학 공부도 많이 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문법 공부도 많이 시켜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제시한 공부량만큼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배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실 배신한 적은 없는데 배신감을 느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 그리고 국어 어떤 식으로 내년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살짝 프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볼게요. 이게 이제 2022년 동아고 문제였네요. 자, 논술형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었을 거고요. 갑자기 여기에 이제 한국어 번역본이 나오면서 그 실험을 수행했던 연구자들은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두려움과 나약함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이 영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럼 요거의 내용을 보고 다시 어떻게 영작을 하시오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단어들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을 셔플 해 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걔네들을 이제 조합을 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주어가 무엇인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실험을 수행했던 연구자들이네. 그럼 연구자들이 주어이니까 researchers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학생의 입장이 한번 돼볼게요. 학생의 입장이 되면 researchers 하면서 여기에 이거 썼고 하나씩 대조하면서 얘를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을 수행했던 하니까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써야 되겠구나. who 쓰고 who 썼어요. 그다음에 얘 지우고 요러면서 시험 시간에 요거를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때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은 사실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문장을 다 웬만큼 한 70% 80%는 암기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막 여기서 처음 보는 문장을 막 영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 문장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몇 개를 외워야 된다? 보통 한 40개. 좀 많이 하는 학교들은 60개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를 한 40개에서 60개를 준비해야 된다. 아찔하죠? 아찔하죠? 이래서 암기반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자, 암기반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민성원 연구소 그 유튜브에서 암기반 한번 쳐보세요. 암기반이 왜 필요한지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영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영어가 극악무도하게 나와요. 극악무도하게. 그래서 일단 문법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문법은 머릿속에 그냥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한 문장이 딱 나오면 이것이 지금 도치 문장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끔 문법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운고도 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키워드 이렇게 보고 여기에 5단어로 쓰시오, 6단어로 쓰시오. 그리고 어법에 맞게 단어를 변형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시제도 해야 되고 가끔씩은 뭐 이런 거예요. 자, 분사를 이용하여 뭐 하십시오. 아니면은 뭐 가정법 미래형을 써가지고 완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법 사항에 되게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정확하게 뽑아 쓸 수 있게끔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법 공부 전략, 뭐 고등문법 무조건 전범위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여름방학 때 문법 통합과정을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문법 수업을 언제 이제 개강을 하냐면요. 제가 또 수업을 개강을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생애 첫 영문법. 영문법이 노베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베이스. 노베이스인 아이들 오세요. 7월 25일 날 화요일 목요일 각각의 수업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영어로 제가 통암기를 시킬 거고요. 네, 1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거니까 지금 여기에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 아이들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내 아이가 중3인데 아이가 아직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결심을 했다 하는 중3 아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최병철 저희 미래이 원장님께서 다산 QM 효자학원에 월요일, 수요일 지금 출강을 하고 계시거든요. 월요일, 수요일. 자, 요 프로그램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내신 기간이라서 중3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그쵸? 요 2차 함수 그래프 요런 거 지금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2차 함수까지 다 마무리를 지으면 여름방학 때는 이제 수상이 들어갈 거예요. 수상이 들어가는 요 반입니다. 지금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수학을 하고 계시고요. 30분 쉬었다가 통합과학을 나가고 있어요. 통합과학. 그리고 중3 그 과학까지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 빨리 와서 지금 공부가 좀 준비가 안 된 친구들 빨리 와서 수학이랑 과학, 예비 고1 아이들입니다. 수학, 과학. 2마리 토끼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시점에 우리 아이 실력보다 더 좋은 레벨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전략은 저희가 다 세워놨어요. 일단은 저희가 정말 저희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검증을 받고 있고요. 매년 검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철학과 그 로직에 대해서는 그 로직이 되게 쉽지가 않아서 매주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11시 엄마 학교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 맞는 고등학교가 과연 어디인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고등학교가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인지 아니면 내 아이가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내 아이에 맞는 학교인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죄송해요 이게 앞으로 쭉 가볼게요. 앞으로 쭉 가서 요 설명은 다음 주에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일단 다산고 그 학생들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7월 8일부터 이제 예비 고1 아이들 고등성택 AP 테스트를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1599-8884 내선 2번으로 전화 주셔서 오셔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쳐서 우리 아이들의 그 객관적인 실력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11시부터 2시까지 민성원 소장님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최병철 원장님 오시고 그리고 김신영 원장 저도 가서 그리고 그 QEM 원장님, 오규민 원장님께서 다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대표 강사진들 모두 오셔서 다산 QEM 효자학원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 선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모두 오셔가지고 이것도 좋은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부터 프로그램 대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 30일 공부원리 캠프까지 알차게 저희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많이 도움 받으시고 많은 아이들의 그 동기부여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산 QEM 효자학원 7월 프로그램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 설명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